비폭력 대화 함께 읽기 제5장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 느낌의 근원은 욕구를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폭력 대화 함께 읽기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5장에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책의 분량과 상관없이 한 3번 정도 나눠서 욕구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앞에 영상 중에 비폭력 대화의 4단계에서 욕구 파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장은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인데요. 먼저 앞에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 103쪽에 있는 내용부터 하려고 합니다. 103쪽에는 느낌의 근원은 욕구, 이렇게 좀 붉은 글씨로 굵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 있는 그 내용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넌 나를 한 번도 이해한 적 없어라고 했다면 실제로는 이해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내가 당신은 이번 주 내내 밤늦게까지 일만 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평가, 해석, 이미지 등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는 그 말들을 비판으로 듣기 쉽다. 대체로 사람들은 비난처럼 들리는 말을 들으면 자기 방어에 나서거나 반격을 하게 된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분석하는 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표현한다면 도리어 역효과를 내게 된다. 우리의 느낌을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할수록 상대방은 더 쉽게 우리의 욕구에 연민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필요나 욕구라는 면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옷이 옷걸이에 걸려 있기를 바라는데 의자 위에 놓여 있으면 아이들이 게으르다고 판단한다. 또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네. 여러분들 내용 이해되시죠? 여기서는 별로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의 왜곡된 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원하는 게 있고 또 그 사람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는 서운해. 나는 너한테 원하는 게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참 이기적이야. 너만 생각하지."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나의 느낌의 근원이 욕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욕구를 명료하게 표현할수록 소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표현하면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말은 우리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욕구를 표현하지 않고 알아서 움직이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받고 커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왜 맨날 회사만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데 가는 건 괜찮은 건가요, 주말에? 예. 그런데 "아 나는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 또는 "나는 일요일은 당신이 육아를 좀 도와주기를 바래. 나는 주말에는 당신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싶어." 이렇게 원하는 걸 명료하게 표현할 때 욕구 충족의 가능성은 높죠. 나는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길 바라요. 그럴 때 나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머 여기는 왜 이렇게 냉정한 거야? 여기는 도대체 새로운 사람을 환영할 줄 몰라." 이렇게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나의 욕구를 왜곡되지 않은 표현으로 명료하게 내가 표현할 때 나는 내 욕구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즐거운 거 느낌이죠. 또 서운한 것도 느낌이에요. 신나는 것도 느낌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다양한 느낌들을 느끼고 있는데 그 뒤에 느낌이 그냥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자극은 주지만 그 자극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나한테 되게 중요한 또 내가 원하는 나한테 필요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느낌의 근원은 욕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즐거운데 잘 살펴보니까 소통이 잘 됐어요. 또 서운한데 나는 이해를 받고 싶었어요. 굉장히 신나요. 오늘 자유로워요. 이렇게 느낌과 욕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인제 우리가 마음을 잘 보는 방법이고 또 그럴 때 표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책을 이어서 보면 몇 쪽이냐면 107 쪽이에요. 107 쪽에 보시면 욕구를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문장 이어서 좀 같이 볼까요?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여 표현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회에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그런 비판에 더 민감하다. 지난 수백 년간 사랑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모습이었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며 살아왔다. 네, 제 워크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을 때인데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욕구 목록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자고 워크숍 중에 제안을 했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큰 울음을 터뜨리면서 "선생님 제가 이걸 정말 원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욕구들을 채워 나가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막 우시면서 "저는 이런 것을 절대로 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걸 표현하는 건 죄악시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욕구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분의 표정이 달라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책의 108 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욕구를 소중히 생각할 때 내 욕구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충족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찾아가기도 하죠. 자기 부탁을 하거나 상대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는 어떤 공동체에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나의 것을 잘 찾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의 욕구도 '아 저 사람은 지금 나랑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그 뒤에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욕구는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이구나.'를 알아차리면 상대의 욕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나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를 함께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대화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108 쪽에 보실까요? 책에 보면 마샬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09쪽 볼까요? 인제 여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이야기하는 모임에 마샬의 어머니도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샬의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뭔가 분명하게 원하는 걸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 자기 표현을 못 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09 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다가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러면 안 돼. 우리 집이 가난한 거 모르니? 우리 집에 너만 있는 줄 아니?" 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비난과 거절만 돌아온다는 두려움을 품고 자라게 되었다. 어머니는 14살 때 한 언니가 맹장 수술을 받은 뒤 다른 언니들에게 예쁜 동전 지갑을 선물 받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 구슬로 정교하게 장식된 그 동전 지갑을 어머니도 정말 가지고 싶었다. 하지만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머니는 옆구리가 아픈 척을 해서 온 식구를 속였다. 가족들은 어머니를 여러 의사에게 보였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에게는 대담한 도박이었지만 그것은 성공했다. 언니가 선물로 받은 것과 똑같은 동전 지갑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원하던 동전 지갑을 얻자 어머니는 수술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면서도 정말 신이 났다. 그러다가 간호사 2명이 병실에 들어와 그중 한 명이 어머니 입에 체온계를 꽂고 있을 때 동전 지갑을 자랑하고 싶었던 어머니는 다른 간호사에게 소리를 내면서 지갑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어머나, 나한테 주는 거니? 고맙기도 해라." 하며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 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랐고 "그거 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돌려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준다. 네. 사례가 되게 극적이죠. 그런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분명히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도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욕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서 주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욕구 몇 개를 적어 놔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욕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소통 어떠세요? 네. 이해, 존중, 재미, 연결, 배려, 자유. 아마도 한 개도 빼놓고 싶은 거 없으실 거예요. 다 중요하시죠. 서로 이해를 주고받고 소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내 삶이 재미있게 또 사람들하고 잘 연결하고 배려하면서 자유로운 일상을 우리가 다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홀가분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욕구는 이렇게 모두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저 사람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필요한 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느낌의 근원이 욕구에 있고 이 욕구를 얼마나 내가 잘 알고 표현하는가가 내 삶의 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폭력 대화 4단계 중에서 3단계 욕구까지 책의 내용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욕구는 내용을 다룰 내용이 많아서 책을 조금 천천히 같이 볼 건데요. 한 2번 정도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건강하게 봄을 잘 지나가도록 해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나의 느낌의 근원인 욕구를 잘 살펴보고 나의 욕구를 명료하게 좀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상대의 욕구도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봄길을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때로는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가슴이 시리기도 하지만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비폭력 대화의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YJMBC 이윤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